안녕하세요 궁금이 여러분. 오늘 우리 조승연의 탐구생활 채널에 두 개의 빅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띵동 벨 소리가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다단 드디어 왔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안 열어봤지만 아마 이 안에 실버 플레이 버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실버 플레이 버튼을 언박싱 하려고 해요. 자, 일단 뭐 두서가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실버 플레이 버튼이 맞나?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받으면 칼로 박스를 잘라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상을 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조심조심 열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오, 자, 이제 이 스폰지를 벗기겠습니다. 짜잔! 편지가 하나 들어있네요. 당신은 매우 적은 숫자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뤄낸 일을 이뤄냈습니다. 10만 명의 구독자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유튜브 CEO한테서의 축하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실버 플레이 버튼이 왔습니다. 우! Presented to 조승연의 탐구생활 for passing 100,000 subscribers YouTube. 10만 명의 구독자가 넘은 것을 기념하여 조승연의 탐구생활에게 드립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D는 그냥 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진짜 은은 아니고요. 상을 받아본 게 참 오랜만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것저것 하면 상을 받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상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작가로서 혼자 책을 쓰는 그런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더 뭐 기쁜 일이네요. 상 받는 거는 나이가 40이 돼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조승연의 탐구생활 열심히 응원해 주신 덕분에 실버 버튼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오늘 축하해야 되는 건 사실 이 실버 버튼이 좀 늦게 왔죠. 실버 버튼 10만 명 달성했을 때 와야 되는데 우리가 10만 명 벤치마크는 벌써 작년 11월에 달성을 했고, 오늘 제가 구독자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30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 25만 명 이렇게 벤치마크를 달성할 때마다 Q&A를 하는데, 오늘 이 실버 플레이 버튼 언박싱과 함께 30만 명 Q&A를 같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일단 뭐 상을 받았으니까 뭐 문화상이나 뭐 이렇게 아카데미상 같은 거 타면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예. 한마디 하면은 저는 길어지니까 길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시작해서 좀 난감하긴 했거든요. 원래 글을 쓰는 일이 이제 혼자 이렇게 조용히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는 일인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소통을 하는 일을 좀 많이 겁냈어요. 방송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오는 방송을 제가 거의 안 봤어요. 그러면은 너무 많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생각한 걸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심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좀 멘탈 부장도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원래 기계치인데 이 유튜브는 기계를 잘 다뤄야 되니까 뭐 유데미나 유튜브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보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촬영 장비 사용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뭐 피럴 맥키넌이라든지 포테이로 잭 같은 유튜버 분들이 저한테 좀 용기를 많이 주셨고,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웃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만 관심 있는 어떤 역사나 뭐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볼까라는 걱정을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친한 분들이 해외 유튜버 몇 명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팀 스캇이라든지 자기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의 것들에서 재밌는 거를 발견하면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유튜브를 보고, 이런 분들이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있다면 내가 유튜브를 시작해도 한 15,000명, 2만 명은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식 유튜브를 갖다가 선구하신 선배님들과 저처럼 기계치도 쉽게 유튜브 장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유튜버 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제 덕심으로 얘기하는 걸 갖다가 클릭하고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코멘트 달아주시고 조명이나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말투까지 상세하게 코칭을 해주신 우리 궁금이 분들께 가장 큰 감사 드립니다. 자, 그나마 좀 평소보다는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만 Q&A 가보겠습니다.
자, 30만 Q&A는 이제 언박싱이 있기 때문에 5문제만 딱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와 딕션이 엄청 좋으신데 천성인가요? 아니면 따로 연습하셨나요?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일 겁니다. 2002년 겨울에 공부기술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뷰한 거를 들어보시면은 딕션이 엉망입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미국에서 배워서 그 소위 말하는 빠타 발음 그게 굉장히 강했었어요. 한국말의 발음이 안 좋다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셔서 우리나라 신문이라든지 잡지를 갖다가 소리내서 읽도록 좀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약간 목소리에 쉰 소리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배에 힘주고 가슴 피고 울리는 소리로 잡지 같은 걸 자꾸 읽는 이런 훈련을 어머니가 많이 시키셔서 그 덕분에 말하는 직업에서 많이 지금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죠. 천성보다는 노력인 것 같고요. 제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사실 한국말로 딕션이 이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해외 나가서 보면 영어 딕션은 또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발음을 갖다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언어는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가서 다시 생활을 하게 된다면 또 영어 딕션을 갖다 따로 연습을 하면 영어 딕션은 좋아지면 또 한국 딕션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 딕션을 따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 스스로 제가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저런 발음으로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방송 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읽고 녹음하고 또 들어보고 이런 연습을 갖다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PPT를 준비하신다든지 면접을 준비하실 때 머릿속에서 이렇게 공명하는 소리랑 녹음했다가 듣는 소리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두 번째, 작가님만의 독서 방법이 있는지. 제 독서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은 재미없는 책은 안 읽는다는 게 제 독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독서 방법이란 게 필요하거나 독서 습관이란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공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책 읽는 걸 유명한 책이거나 이러면 자기가 읽기 싫어도 끝까지 읽어내야 된다 라는 좀 압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제 대학 다닐 때까지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대학을 졸업한 것의 가장 큰 저의 기쁨은 뭐였냐면은 내가 그때 꽂혀 있는 거에 대한 책만 읽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얼마 후에 태국에 무슨 바캉스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태국 관련 책만 줄구장창 읽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책을 접하니까 딱히 독서법이 없어도 워낙 그 분야에 지금 내가 꽂혀 있으니까 줄줄줄 읽히고 내가 흥분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명한 작가 책이니까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막상 말을 섞어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진짜 유명한 책도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닌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독서법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은 뭐냐면은 처음 한 10페이지 정도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설명하는 방식은 나한테는 너무 안 맞는다. 답답하다. 그게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고요. 의견이 다른 건 읽으면 너무 좋죠.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이 말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이 내 머리랑 안 맞는다 하는 거는 저는 빨리 접고 저한테 맞는 책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아마 방법이라면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Meritocracy Trap이라고 하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책 하나를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작가님이 내린 결론이 있으신지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게 100%면 그 재능을 110% 발휘해야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니다 IMF 때문에 집안이 힘들어져서 뭐 이렇게 고등학위, 뭐 박사학위 이런 거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내가 만약에 박사학위까지 했으면 정말 뭐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많은 사람과 내가 즐거워하는 걸 공유할 수 있는 인생도 굉장히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궁금이들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100% 맥시마이즈 시키고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만 성공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사회가 삭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을 100% 쓸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인생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사회나 경제, 불평등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제 인생에 개인적으로 이 책의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이 있다면 머리를 100%를 쓰지 않더라도 그 남은 시간을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사람과 같이 쓰는 것이 좋은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옷 어디서 사셨나요? 하는 질문이 두 가지 가죽 자켓에 대해서 왔는데 제가 그 트레저 헌터 찍으러 갔을 때 가죽 자켓은 트랜짓이라는 브랜드고요. 우리나라의 편집샵에서 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규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재작년이었나? 그때 편집샵에서 팔고 있던 브랜드고요.
직구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드웨이 설명할 때 입었던 회색 스웨드 자켓 같은 경우에는 그 윌슨이라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가격 자체는 제가 뭐 세일해 해가지고 거의 한 $150 정도.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서 주문이 가능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마스터 트롯 동원, 김성주 아들 민국, 슈돌 승재를 닮았다는 말이 많은데 누구랑 가장 닮은 것 같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승재랑 가장 닮지 않았나. 민국이 닮았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방송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방송에 불리기 시작했을 때 김성주 아나운서랑 방송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인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성주 아나운서도 우리 민국이랑 왜 이렇게 닮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국이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진을 갖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보니까 굳이 세 아이들 중에 이 아저씨가 그 아이들이랑 닮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승재를 닮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 덕후들만 좋아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버 버튼이라는 거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받게 됐고 너무 이제 구독자분들이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골드 버튼이 가능할까? 물음표로 끝내겠습니다. 물음표로 끝내고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욕심이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걸 받고 나니까 또 골드 버튼 욕심이 슬슬 나기 시작하네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골드 버튼을 받기 위해서 또 더 재밌는 컨텐츠 앞으로 열심히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승현의 탐구 생활 10만 구독자 유튜브 실버 버튼을 사회장에 넣겠습니다. 여기 빈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위쪽에. 감사합니다.